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바벨로 촬영을 진행을 해볼 거고, 바벨로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상 등 운동 중에 가장 필수적이지만 좀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벨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느낌을 캐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부학적인 설명을 드려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최대한 적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로 운동 오늘도 역시 황PD님이 모델로 갈 거고요. 바벨로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주로 바벨로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들을 좀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소개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저는 혼자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그립을 일단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뭐 누구는 이제 넓게 잡아라, 누구는 좁게 잡아라, 누구는 언더로 잡아라라고 하는데 이거 각도를 이만큼 내려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이 정도로 해야 되는지 무게중심이 이렇게 뒤로 와야 되는지 앞으로 와야 되는지 이게 여기서 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와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오케이. 대개가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느낌 잡기가 너무 어려운 운동 같아요. 해도 막 팔로만 들어가는 것 같고 막 해도 진짜 힘들긴 한데 랩풀다운 할 때 그 등이 막 펌핑되는 그런 느낌도 막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본인이 가진 신체 구조에 따라서 약간의 방법들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가장 기본 베이스적인 자세들을 가장 기능 해방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자세를 제시를 해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개개인의 편차는 사실상 실제 대면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바벨로의 가장 교과서적인 자세를 총정리해드리고 실제로 황PD님이 수행을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을 해보는 식으로 교육 영상을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발부터 발은 골반 넓이보다 살짝 좁거나 골반 넓이 정도로 서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좋네요. 네, 이 정도로 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바를 잡고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할 때 팔이 움직이는 궤적에 있어서 허벅지가 궤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 이 정도 너비로 서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넓으면 이렇게 걸리니까. 그렇죠. 넓으면 이렇게 걸리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잡는 너비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어깨 너비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골반 넓이로 쓸 거잖아요. 지금 이 골반 넓이로 섰을 때 다가가서 너비를 캐치를 했을 때 양쪽 허벅지 끝에 엄지손가락이 살짝 닿을랑말랑하는 정도의 너비를 잡는 걸 기본 베이스로 봅니다. 넓게 잡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넓게 잡게 되면 우선 우리가 지금 바벨로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등에 있는 전체적인 근육을 활성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광배근을 많이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광배근이 어떤 기능을 가진 근육이냐 그리고 광배근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냐 이거에 지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바벨로를 실행을 하는 자세는 벤토버 자세라고 해서 약간 45도 숙인 자세잖아요. 자, 그러면 광배근이 하는 건 자, 윗팔에 신전을 만들어요. 날개뼈를 약간 후인하는 걸 보조하고 이 팔을 뒤로 제끼는 거를 해요.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하고요. 그리고 벌려져 있는 팔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내전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된 거 광배근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능을 벤토버 자세에서 다 녹여낸다면 숙였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각선 궤적으로 당길 거고요. 그리고 팔을 넓게 잡지 않고 좁게 잡는 이유는 지나치게 넓어져 있는 팔에 대해서는 내전을 일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전을 일으키기 가장 적당한 포지션으로 손을 캐치한 다음에 윗팔을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전 역할을 하니까 이 팔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잡는 너비가 너무 넓으면 불리하겠죠. 어느 정도 유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게끔 하려고 팔을 허벅지뼈에 엄지손가락에 스칠랑말랑하는 정도로 적당히 너비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예요. 바벨로우에서 광배근의 기능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고 지나치게 벌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찌그러뜨려 놓고 내전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날개뼈를 뒤로 잘 당겨주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 세 가지 광배근이 가진 기능은 부가적으로 좀 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바벨로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딱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이것만 머리에 잘 담아두고 가도 바벨로 할 때 큰 미스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범 자세로 돌아와서 우선 서는 너비를 이 정도로 섰잖아요. 그런 다음에 서서 잡아야 되는 너비 잘 캐치했고 바를 언렉을 시켰으면 뒤로 반발 정도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야 이만큼 숙여야 돼, 이만큼 숙여야 돼, 이만큼 좀 아닌 것 같고 이거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무릎 뚜껑 바로 밑에. 예, 무릎 뚜껑 바로 딱 밑에 정도. 가운데에서 밑에 딱 걸치게.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는 안 해요? 여기서 해서 컨트롤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허리의 피로도가 너무 심하고 우리는 이거를 펜들링에서 충분히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허리 피로도 줄이려고 여기서 해도 되잖아. 여기는 광배근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등장성 운동을 일으키기 좀 불리한 구조.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벨로우에서 광배근의 세 가지 기능 잘 고려해서 운동을 진행한다면 당기는 위치가 수직이 아니라 약간 대각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대각을 그려주면서 팔만 당기는 게 아니라 날개뼈도 같이 쓰면서 날개뼈의 후인 역할을 중상 부분에서 만들어주면서 후인 보조를 광배근이 해주고 벌어지지 않고 내전을 일으키면서 위팔 신전을 일으켜야 되니 그냥 수직이 아니라 약간 홈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바벨로우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을 황 PD님이 수행을 하시면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꿀팁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집중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지.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대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골반 넓이로 서서 일단 다가가고 엄지손가락이 허벅지에 끝 스칠랑 말랑하는 정도의 너비를 양쪽 바벨의 널림을 보고 균등하게 잡으신 다음에 잡았으면 원렉을 하시고 뒤로 반발 정도 나오셔서 벤토버 자세를 만드는데 벤토버 자세는 바벨이 무릎 정중앙 혹은 무릎 정중앙에서 살짝 밑으로 가는 정도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자 이때 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강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로 두시고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사람은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라 이렇게 바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팔 신전 기능을 사용해야지 광배근이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몸쪽으로 당겨 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배근에 어느 정도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텐션을 그대로 살려둔 상태로 해야 되는 거 이제 세 가지. 날개뼈 뒤로 당겨야 되는 거, 팔 대각교적으로 뒤로 신전시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팔꿈치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뒤로 당겨주실 것. 자, 턱 잘 당기시고 업라이트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턱 너무 들거나 숙이지 마세요. 숙이는 정도 유지. 그러면 이렇게 정강이 일자로 서 있고 엉덩이가 무릎보다는 약간 뒤로 빠져 있는 상태가 좋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대각을 그릴 수 있지만 이 포지션이 맞다는 거죠. 자 여기 정도 와야 되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가 다리에 대해서 뜨지 않고 몸쪽으로 밀착시켜서 어느 정도의 위팔 신전력을 만들어 광배근의 텐션을 유지를 해주고 업라이트를 잘 세팅한 상태에서 팔 지나치게 벌어지면 안 되고 날개뼈 뒤로 잘 당겨줘야 되고 이 팔이 그냥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대각을 타면서 올라오게끔. 오케이 10개 고! 둘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휴식.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 쭉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이 세트 내에서는 제가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고! 물러서! 보통 로우를 당기시면 당기다가 힘들어지면 팔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궤적도 대각선을 못 그리고 약간 수직 궤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광배근이 하는 기능은 여기서 내전 진행을 해줘야 되니까 그대로 내전을 시키면서 최대한 팔꿈치를 몸통에 가까이 둔 채로 대각 궤적을 유지하는 당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전부터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따로 PT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PT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기는 운동을 통해서 등에 자극을 잡은 게 운동 경력 한 4년 차 넘었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느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들은 교과서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겪은 이런 팁들을 전수를 해드리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바벨로우를 진행을 할 때 이 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렉에 바가 안 걸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로우를 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한 요만큼만 나와도 충분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당기는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라 약간 뒤대각으로 당기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있는 애가 이만큼만 나와 있어도 걸릴 리가 없다는 거죠. 굳이 바벨을 들고 어느 애가 막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하고 또 한참 걸어가가지고 여기다 박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 고중량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꿀팁은 반발도 아니야. 한 10cm 정도만 뒤로 나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붙어서 아까 어디 잡으라 그랬죠? 허벅지에 엄지손가락에서 칠랑말랑한 너비 정도 잡은 다음에 그대로 렉에서 딱 꺼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은 그대로 박혀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가 지지해놓은 서포트는 계속 살아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벤토버 자세 만든 다음에 그냥 풀을 해도 전혀 렉에 걸리지 않고 끝났을 때 오히려 더 편하게 한참 안 걸어가도 몸으로만 박아놓으면 끝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레슨을 하다가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 얻어낸 팁이라서 공개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름 붙이기는 이건 백스로잉이라는 동작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 앞서 설명드린 광배근의 기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복잡하다 하시면 이 동작을 하게 되시면 바벨로우를 할 때 광배근의 느낌을 잡기에 가장 좋으실 거예요. 벤토브 자세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깨에서만 백스로잉을 만들어내는 거죠. 뒤로 던지듯이 윗팔만 왔다 갔다 할 때 날개뼈도 같이 쓰시는데 지나친 신장 범위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딱 오게끔 세팅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윗팔이랑 견갑만 뒤로 던지듯이 갔다가 오고 다시 던지듯이 갔다가 오고, 당연히 팔은 벌어지지 않고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뒤로 갔다가 오고 뒤로 갔다가 오고, 이런 식의 백스로잉을 진행을 하고 바벨로우를 들어갈 거고요. 이 동작을 진행을 하게 되시면 먼저 광배근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백스로잉을 한번 하고 들어갔을 때 이걸 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낌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발은 똑같이 하고. 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바벨로 만드는 벤토브 자세는 동일하게 가고, 뭘 일단은 나중에 쥐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가 아니라 저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서 쥐고 있다고 가상을 하시고요. 얘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고 요 정도 오는 상태, 벌어지지 않고 내전시켰고 당길 때 날개뼈까지 같이 당겼다가 풀어주는 거는 무릎 뚜껑까지만, 그리고 다시 당기고 상체는 고정.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광배근에 대한 느낌을 먼저 잘 살려놓고 바벨로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백스로잉이라는 동작이고요. 5개만 내보시죠.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오케이. 하고 이제 다시 바벨로 바로 진행해 보시는 거예요. 으쌰. 이게 좀 광배근이 좀 찌부되는 느낌이 훨씬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 이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거 하고 들어가면 좀 더 모이는 느낌이 좀 더 느낌 잡기 쉬운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예전에 등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등의 느낌을 잘 잡지 못할 때 막 수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발견하는 운동이고요. 이미 누군가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 주변에는 제가 최초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팁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세들, 왜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 3박자를 잘 맞춰서 운동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간 고민이 많았던 바벨로우에서 그런 고민들이 싹 해결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고군분투하신 황PD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